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이 있습니다. 후보자의 범죄 사실, 개인사, 재산,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역구 세습 문제는 이제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에서 지금껏 가족이 국회의원을 했던 경우는 모두 47가족이었습니다. 주로 부모와 자식이 이어서 국회의원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회의원 집안이죠. 20대 국회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김무성, 김세연, 노웅래, 유승민, 정진석, 정우택, 홍문종 의원 등이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좀 특이하게는 이해운 의원의 경우 시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건너뛰고 할아버지나 외할아버지가 국회의원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아버지와 장인이 모두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대단하죠? 가족이 국회의원인 경우는 보통 후광을 등에 입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구를 물려받는 경우도 많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 신인 시절에 누구의 자식, 누구의 가족이라는 사실만큼 인지도를 높일 방법은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엔 상당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금수저의 시대에 정치에도 금수저가 있냐라는 비아냥이죠.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문석균 후보가 공천 탈락에 불복해서 무소속으로 나섰다가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것만 봐도 그렇죠. 형제가 국회의원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역대로 14가족 형제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형제는 이상득, 이명박 형제입니다. 이상득 의원은 무려 6선 국회의원을 했고 동생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대통령까지 했죠. 형제의 우애는 끈끈했을까요? 이명박 정권 시기에 이상득 의원은 상황이라 불릴 정도로 정권 실세,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비리로 얼룩졌던 형제는 동생의 대통령 임기 내에 형이 구속되는 상황에 직면했죠. 아시는 대로 동생은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구속됐습니다. 또 다른 형제는 김의제, 김효재 형제입니다. 김의제 전 의원은 15대 국회의원을, 김효재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이외에도 17대부터 19대까지 3선을 지낸 김태환 의원은 과거에 5선을 지내고 킹메이커라 불렸던 김윤환 전 의원의 동생입니다. 이 형제는 같은 지역구인 경북 구미에서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두 형제의 아버지도 김동석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서 아버지와 두 아들이 국회의원을 지냈던 겁니다. 오늘 정치인 리뷰는 현재 진행형인 형제 국회의원입니다. 미래통합당 현역 의원이자 21대 총선 후보인 성일종 의원 그리고 성완종 전 의원이 얽힌 스토리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성완종 전 의원의 동생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완종 리스트의 바로 그 성완종 전 의원입니다. 경남기업 오너이자 충청포럼 회장으로 충청권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인물입니다. 성완종 리스트를 남기고 사망한 형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동생인 성일종이 출마했고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다시 나선 거죠.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성완종, 성일종 형제는 충남 서산 출생입니다. 서산에서 성완종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990년대에 학교를 다녔던 사람 치고 서산장학재단 성완종 기증이라는 문구가 박힌 공책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성완종 전 의원은 국내 상위권의 건설회사 경남기업의 오너였고 1990년 서산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는 서산장학재단에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출연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재단에서 혜택을 본 장학생 수가 3만 명을 넘어갑니다. 그들이 충남 지역 요소요소에 있는 것이죠. 서산장학재단은 단순히 장학생만 선발한 게 아니라 서산 일대 학생들에게 공책을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운동의 날에는 달리기 꼴등을 해도 성완종 기증이 박힌 공책을 한 권씩은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 국내 굴지의 기업을 일으켜 성공했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인물, 성완종은 서산에서 입지전적 인물이었습니다. 성완종의 삶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51년 서산에서 장남으로 태어난 성완종은 아버지와 계모의 폭력에 시달리다 어머니를 찾겠다며 집을 나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에서 가정부일을 하는 어머니를 극적으로 만나 약국 심부름을 하면서 돈을 모았고요.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후 어머니와 성완종 그리고 동생 3명이 모여서 살게 됩니다.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했던 성완종은 화물 영업소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이 자리를 잡자 서산토건 지분을 일부 인수해 건설업에 뛰어듭니다. 1979년 충청권 3위권의 건설회사인
대하건설을 인수합니다. 1993년에 대하건설이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 1995년 성완종은 대한건설협회 부회장이 됩니다. 2003년 옛 대우그룹 계열사였던 경남기업을 인수하면서 성완종은 한국 건설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성장합니다. 2000년에는 충남, 충북, 대전 등 충청권의 유명 인사, 유력 인사들의 모임인 충청포럼을 설립해 창립 초기부터 회장직을 맡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정운찬 전 총리를 비롯해 충청 출신의 정관계 인사, 검찰 간부, 중앙언론사 간부 등이 멤버입니다. 충청포럼 멤버 중 한 명이 훗날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라 재판까지 받았던 이완구 전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성완종은 서산에서는 입지전적 인물이었고 충청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던 겁니다. 성완종은 당연히 정치에 뛰어듭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자유민주연합, 그러니까 김종필의 자민련 비례대표 후보로 나섭니다. 떨어집니다. 그 선거에서 자민련은 단 한 명의 비례대표도 당선시키지 못합니다. 비례 1번이 김종필이었는데 떨어졌죠. 자민련의 당시 득표율은 2.8%였습니다. 개표 막판까지 자민련 3% 득표 여부가 관심사였습니다. 자민련이 3%를 넘으면 김종필이 당선되고 대신 민주노동당 노회찬이 낙선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끝내 자민련은 3% 득표에 실패했고 김종필 낙선과 동시에 노회찬 의원이 탄생합니다. 성완종은 정치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2007년 대선 후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비즈니스벨트 자문위원이 됩니다. 그리고 2012년 19대 총선에서 자민련의 후신인 자유선진당 후보로 서산태안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성완종의 사업과 정치에서 등장하는 형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김의제, 김효재 형제입니다. 김의제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서울시청에서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고 정무부시장을 지냈습니다. 1999년 경기도 시흥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됩니다. 바로 다음에 열린 총선에서 낙선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하건설과 경남기업의 회장직을 지내게 됩니다. 대하건설, 경남기업. 네, 성완종과는 정말 가까운 인물이죠. 동생 김효재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편집부국장과 논설위원을 거쳐 2007년 대선 이명박 캠프 언론특별보좌관이 됩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서울 성북을 지역에 출마해 당선됩니다. 2011년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이 됩니다. 2012년에 한나라당에서 돈봉투 사건이 터집니다. 정무수석에서 물러납니다. 2016년 총선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합니다. 두 형제의 이력은 성완종이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추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성완종은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자원외교와 얽혀 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가 나오게 된 건 MB 시절의 대표적 비리 의혹인 자원외교 수사가 본격화된 시점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5년이죠. 성완종은 800억대의 자원개발 사업 융자금 사기와 250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성완종은 일명 성완종 리스트를 남기고 자살합니다. 그 시점에 성완종은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이 검찰 수사 전에 2014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실형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죠. 총선을 앞두고 서산 장학재단을 통해서 서산태안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음악회를 열어주고 충남자율방법연합회에 1,000만 원을 기부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재판에서 서산장학재단 장학생 3만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수사에서 서산장학재단은 장학재단으로만 역할을 한 게 아니라 해외 사업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돈 세탁의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의혹이 터져나옵니다. 성완종 리스트에는 8명이 등장합니다. 허태열 7억, 홍문종 2억, 유정복 3억, 홍준표 1억, 부산시장 2억, 김기춘 10만 불, 이병기, 이완구. 친박 핵심들을 겨냥했죠. 성완종은 지속적으로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을 돕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느냐. 즉, 자신은 그냥 MB 사람이 아니라 박근혜의 사람이기도 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서 친박 핵심들을 겨냥한 리스트를 남긴 겁니다. 일종의 경고죠. 그런데 재판을 받은 사람들은 홍준표와 이완구 단 2명이었습니다. 그나마 이 2명도 지리한 재판 끝에 무죄를 받습니다. 성완종 리스트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시점에 충남 서산태안 재보궐선거가 열립니다. 성완종이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이때 성완종의 막내 동생인 성일종이 등장합니다. 형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선거에 나선 겁니다. 성완종도 지속적으로 재보궐선거에 동생을 공천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재보궐선거에서 성일종은
공천받지 못합니다. 당시 새누리당은 성완종을 부도덕한 기업가라고 낙인을 찍고 자신들과는 관계가 없다며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성완종이 남긴 리스트가 친박계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수사 역시 자원외교 수사로 이명박계를 타깃으로 한 수사였죠. 동생인 성일종을 공천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일종은 2016년에 다시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합니다. 2년이 흘러서였을까요? 성일종은 공천을 받았습니다. 서산 태안 지역에서는 성완종에 대한 동정 여론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입지전적 인물이었고 서산을 대표하는 영향력 있는 인물인데다가 그의 덕을 본 사람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검찰 수사가 그를 죽였다는 여론까지 더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선거에서 성일종은 민주당 후보를 1.6%포인트 근소한 차이로 앞서며 당선됩니다. 형의 후광을 입은 동생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형의 묘소를 찾아가 당선증을 바칩니다. 사실 총선 출마를 선언할 때도 형의 묘소를 다녀왔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죠. 당선 이후 인터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이 남긴 업적에 대해서는 서산태안 주민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 업적에 대해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주셨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형님이 생전에 누구보다 서산태안을 사랑했고 고향 발전에 기여한 분이라고 확신한다. 의원 생활을 하는 중에도 언론 인터뷰에서 형에 대한 언급은 계속됐습니다. 2008년 국회 뉴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의 영향이 제일 컸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서 명예회복을 하신 것 아닌가요? 성완종, 성일종 형제의 관계는 보통의 형제 수준을 넘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성일종 의원은 1963년생입니다. 형 성완종 전 의원과는 12살 차이가 나죠. 앞에서 성완종 전 의원이 엄마를 찾겠다고 서울로 올라간 게 13살. 그러니까 성일종 의원이 1살 때였습니다. 우리 나이로는 2살이었죠. 사실 형 성완종이 아니었다면 성일종 의원은 죽거나 적어도 다리를 절단했을지도 모릅니다. 성일종이 아직 걷지도 못했던 갓난쟁이 시절 아버지가 집에 후처를 드립니다. 성완종, 성일종 형제에게는 계모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가 집을 나갑니다. 성완종에게 돈을 벌고 올 테니 동생들을 잘 보살피고 있어라 라고 말을 남깁니다. 성완종은 3명의 동생을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갓난쟁이 성일종은 큰형 성완종의 등에 업혀 성장합니다. 그 와중에 성일종의 다리가 새파랗게 썩어 들어갑니다. 동상이었습니다. 성완종은 막내를 들쳐업고 50리를 걸어 외할머니를 찾아갑니다. 자칫 늦었더라면 다리를 잘라내야 할 정도로 동상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외할머니가 성일종을 보살핍니다. 성완종은 동생들에게 돈을 벌고 올 테니 기다리고 있어라 라는 말을 남기고 어머니를 찾아 서울로 향합니다. 서울에서 어머니와 함께 돈을 모은 성완종은 고향에 자그마한 집을 마련하고 내려옵니다. 세 동생과 함께 살게 되죠. 성완종이 집을 나설 때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서울에서 야학으로 공부를 합니다. 대신 돌아오고 나서 동생들의 학업과 성장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성일종은 서산 어남초등학교, 해미중학교, 서산고등학교를 졸업해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합니다. 당연히 형이 키우죠. 이후 회사에 들어갔던 성일종은 1999년 자기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 초반 형에게 사업 자금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학업부터 사업까지 성일종의 뒤에는 형 성완종이 있었습니다. 형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그의 선거 출마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동생 성일종이 사업만 하다가 형 때문에 정치에 뛰어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형만큼이나 활발하게 정계의 문을 두드려왔던 인물이었습니다. 2007년 대선 이명박 캠프 경제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이 됐고 대선 후 취임준비위원회에 들어갑니다. 다음 해인 2008년 총선 한나라당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합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회사 운영과 정치활동을 병행했던 성일종은 형이 죽고 나서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6년 선거에서 형의 지역구이자 자신의 고향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상당히 슬픈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이후 일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완종은 2007년 자서전을 냈습니다. 1,000원으로 이조원 그룹을 일군 경남기업 회장의 삶과 꿈, 새벽빛. 이 자서전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최근에 나는 집을 장만했다. 선영을 제외하고는 한 평의 땅도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나로서는 이것이 유일한 부동산인 셈이다. 어머니 생전에 사들인 서산의 집을 빼면 내 명의로 된 집을 갖게 된 것이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성완종 명의의 부동산은 부모 묘자리 하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완종은 1984년 서산에 한 토지를 부모 묘지로 쓰기 위해 구입합니다. 그리고 1996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 자리에 묻힙니다. 2015년 성완종은 어머니 옆에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대로 어머니 옆에 묻혔습니다. 그런데요, 이 묘지가 현재 불법 점거 상태가 됐습니다. 심지어 성완종의 묘는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현재 묘지가 있는 그 토지가 성완종 일가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매에 매각됐습니다. 2015년 수사 전후로 경남기업과 성완종은 상당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2006년부터 베트남 하노이에 랜드마크 70이라는 초고층 빌딩을 지으면서 회사가 어려워집니다. 회사는 자금난에 시달렸고 2009년, 2013년 워크아웃을 2015년에는 법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 상황에서 성완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묘지가 있는 토지가 경매에 들어간 겁니다. 2016년 3월 성완종의 채권자인 우리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채권유동화 회사 등이 경매 절차를 시작합니다. 2017년 7월에 한 차례 유찰되고 2017년 10월 강제 경매로 최종 매각됩니다. 매각가는 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묘가 불법 점거 상태에 놓입니다. 하지만 토지의 소유권이 바뀌어도 묘지를 함부로 훼손할 수 없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 주인은 묘의 비석에 안내문을 붙여놓았습니다. 묘지를 철거해달라. 현재 성완종의 묘는 옮겨갔습니다. 아마 자녀들이 옮겼겠죠. 그런데 성완종의 부모의 묘는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불법 점거 상태로.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성완종의 동생 3명 모두 상당한 자산가들입니다. 성일종 의원은 2020년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약 210억 원을 신고합니다. 충청권 국회의원 재산 1위입니다. 총선 후보자 재산 신고에도 약 210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 성일종은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형만큼은 아니었어도 꽤 성공한 회사의 사장이었죠. 성일종 의원의 두 형 역시 수백억 원대의 연매출을 내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혹시 경매 절차가 너무 빨라서 대응을 못한 걸까요? 경매가 시작됐던 시점은 2016년 3월, 최종 매각된 시점은 2017년 10월, 약 1년 6개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음만 있었다면 그 토지는 성완종의 동생들이 충분히 매입할 수 있었을 겁니다. 누구도 강제 경매를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서지 않은 거죠. 서산장학재단의 이용두 전 지부장은 성완종과 매우 가까운 사이입니다. 재단 회원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고 성완종 이사장님의 고귀하신 재단 설립 취지에 부응을 하지 못했던 점과 고 성완종 이사장님 묘지를 보존 못한 불충은 너무나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동생이 국회에 입성을 했다면 은인인 형님과의 의리로 형님의 묘지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보존함이 의리와 예의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의 정치사에 가족 국회의원은 많습니다. 지역구를 물려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지역구를 물려받는 행위는 유권자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구를 물려받는 경우는 부모도 있지만 형제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성완종, 성일종 형제입니다. 지독한 가난을 이기고 경남기업 회장까지 오른 성완종은 서산 태안의 입지전적 인물이 되고 정치에 뛰어들어 국회의원이 됩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수사가 시작되고 성완종과 경남기업으로 수사가 향합니다. 그리고 성완종은 성완종 리스트를 남기고 자살합니다. 비리 기업인이자 비리 정치인이라는 낙인. 형이 업어 키운 동생이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선거에 나섭니다. 형 덕분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성장할 수 있었고 사업까지 할 수 있었던 동생. 4년 전 선거에서 성일종 의원은 당선증을 형의 묘소에 바쳤습니다. 그만큼 그의 당선에는 형의 후광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성완종의 부채로 소유하고 있던 묘소의 토지가 경매에 들어갑니다. 동생들은 경매 절차를 막지 않았습니다. 토지는 매각됩니다. 어머니 곁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긴 성완종의 묘는 없어졌습니다. 끝내 성완종은 어머니 곁에 묻히지 못한 겁니다. 남아있는 어머니의 묘소에는 불법 점거 중이니 철거해달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동생이 당선됐으니 형의 명예는 회복된 걸까요? 묘소 하나 지키지 않는 명예는 도대체 무슨 명예일까요?
어쩌면 형의 명예를 지킨 동생이 아니라 부모와 형의 묘소도 나몰라라 한 비정한 아들, 비정한 동생은 아니었을까요? 정치인 리뷰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뤄뒀던 콘텐츠를 하나씩 빨리빨리 만들고 있습니다. 속도를 좀 더 내볼게요. 다음 콘텐츠는 커뮤니티에서 예고한 적이 있죠. 책을 여러 권 읽었는데 이제 촬영하겠습니다. 힌트는 황.